아직 열기 때문에 아까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덥네요. 예, 요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기복이 좀 있었던 그런 시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난이도 자체가 아까 영어 설명회도 제가 봤는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이 되게 어려웠고 1학기 기말 그 사이의 난이도인데 아이들 점수도 1등급 때 점수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1학기 중간 때가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1등급 점수대가 80점 정도면 1등급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84점, 85점 이 정도면 거의 뭐 최상급이 아닐까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난이도가 그 정도죠. 근데 문제가 왜 어려웠냐면 선생님이 문장을 만드실 때 되게 일반적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처음 보는 문장에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경험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문제 푸는 경험이라든지 다양한 걸 좀 풀어보는 그리고 되게 안 좋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약간 좀 내공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예, 그거는 뭐 제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요번에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면 예, 보겠습니다. 자, 일단 2학기 중간고사는 그래요. 지금 난이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중상. 그러니까 1학기 중간이 상이었으면은 한 중상 정도? 그 정도고요. 그리고 요번에 좀 특이한 게 서술형 5문항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서술형 5문항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식의 20문항인데 거기서 변별력이 보통 갈라지는 거고 서술형은 저랑 함께 했으면 다 맞을 수 있어요. 한 문제 빼고는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단톡방에 정리를 해서 공유를 했기 때문에 서술형은 답을 다 알려줬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교감 선생님인가 뭐 압박을 받아가지고 서술형은 좀 내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형식적으로 된 거고 실제로는 객관식이 어렵습니다. 서술형은 어려운 문제였지만 답을 다 알려줬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 빼고. 예, 그래서 거의 뭐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근데 이것 때문에 가장 아이들이 힘들어했던 것은 선택형 20문장을 풀 때, 20문항을 풀 때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서술형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심해요, 서술형이. 진짜 대학교 시험처럼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서술형이에요. 그냥 서술하시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알아도 다 외웠어도 다 쓰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20문항을 풀 때도 문제 자체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떤 당황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알아도 다 못 푸는 거예요. 알아도 뒷장을 찍는 거죠. 자, 그리고 거의 다 자료 해석형 문제였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런 제가 국어를 못하는지 철 제가 국어 선생님이 아니니까 나 어떻게 이런 지금 밤인데 그죠? 자, 낯선 이거 참 창피한 부분인데 이거 제가 못 찾았네요. 그 점 하나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점 하나 찍고 들어갈게. 예, 되게 낯선 문장 표현. 그러니까 저도 생소한 문장 표현이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별로 잘 안 쓰는 말 있죠. 그런 걸로 문장을 만들게 되면은 아이들은 좀 당황스럽고 괜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킬러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문제가 쉬웠어도 선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수업 진행인데 학교 수업이 보니까 경제까지 들어갔거든요. 경제 1단원까지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범위가. 근데 경제를 제가 마지막 수업할 때도 안 끝난 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에 들어오더니 막 읽고 수업했대요. 끝냈대요. 예, 10분 만에. 그러니까 너무 약간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좀 무책임하세요. 그거는. 그리고 자기가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파트 있죠. 그거는 거기서 한 3주, 4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지막 갔더니 어떤 반은요. 경제 파트가 끝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반은 안 끝나가지고 쉬는 시간에 갑자기 종례 시간이 들어오더니 수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업을 제대로 들은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예. 이 반은 10분밖에 수업 안 했고 이 반은 30분 수업했으면 당연히 30분 수업한 아이들이 더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출제자가 수업을 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춰줄 때 제 역할이 중요한 거죠. 저는 그냥 나가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총평을 좀 해보면은 난이도가 좀 어려웠다. 그리고 서술형이 좀 길었다. 예, 요게 시간 안배의 어떤 큰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번엔 좀 잔소리를 좀 해야 돼요. 처음부터. 제가 잔소리를 좀 나중에 하거든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잔소리를 해가지고 뭐 정신을 딱 잡아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원래 1등급이었던 아이들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2등급 때였던 애들이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예전 같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2등급이었는데 1등급 올라간 애들이 한 4명 돼요, 지금. 너무 많죠. 사실 여기는 1등급 10명인데. 너무 많은데 걔네는 새벽 한 계속 원래 1등급 받았던 아이들이 하던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계속 질문하고. 예, 걔네가 원래 잘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저도 좀 놀랐던 거죠. 어떻게 네가 이런 말까지 나왔다니까 미안하지만. 예. 근데 자기도 어안이 벙벙하대요. 근데 걔네들이 좀 달랐던 거는 질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가 상담을 좀 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얘기를 좀 하고 수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원래 1학기 때 성적이 좋았던 아이들인데도 2등급이 나왔다면 이거는 예전 등급이면 3등급이에요. 그래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서로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상대적으로 안 나온 애들도 있거든요. 그 학생들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인권 보장 이게 정치와 법 파트인데 이거 좋아하는 파트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총 12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선 서술형이 너무 쉬웠고요. 객관식이 좀 약간 좀 수능형이죠. 다 수능형이었고 자료가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프린트로 수업하지만 거기 밖에 있는 자료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당황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형적으로는 그냥 100% 수능입니다.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내면은 아이들이 나중엔 도움이 될 거예요. 요거는. 근데 자료 분석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선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낯선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제가 봤을 때는 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봤을 때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요거는 제가 테스트를 갖다가 OX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선지가 깔끔하지 못한 선지는 시중 문제는 없습니다. 다 깔끔하거든요. 이건 선생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굉장히 뭐랄까 그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는 표현인데 아이들이 안 쓰는 표현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써요. 그러니까 문장의 내용이 별거 없거든요. 근데 느꼈을 때 아, 애들이 어려웠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제가 차용을 해서 OX 문제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만들겠죠. 약간 좀 선생님처럼 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제를 많이 푼다기보다는 테스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낯선 선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대비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시험 볼 때 당황을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진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문제 유형들은 다 수능형이고요. 교과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선생님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선지가 까다로워요. 선지가. 예, 선지가. 이것도 선지가 까다롭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공부를 한 아이들은 이제 맞춰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이게. 이 자료는 수업 시간에 다뤘던 거고 학교 프린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해석은 괜찮거든요. 지금 모든 자료 해석은 다 안 어려워요. 근데 선지가 좀 너무 디테일합니다. 뭐 A의 법률안은 재적 인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출석 뭔 말인지 애들 입장에서 읽기가 싫다고요. 이거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다루는 말이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알아두면 좋을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나 프린트에 없는 문장입니다.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출제될 경우에 이런 게 답이 되진 않아요. 왜? 선생님들이 책에 없거나 그런 내용으로 아이들이 그거를 몰라서 문제를 못 풀게 되진 않거든요. 근데 당황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파트가 또 이번에 이제 윤리 파트. 하필이면 이번 중간고사 때 선생님이 좋아하는 파트가 다 몰려 있습니다. 예, 그 윤리 파트. 이것도 지식 과시형기 좋은 파트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로 수능 심화 수업이었어요. 완전히 어렵고 되게 빡세게 수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서술형에 몰빵하는 바람에 선택형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 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 유형 자체가 아이들이 좀 평소에는 다룰 수가 없는 그런 유형들이죠. 물론 저희는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그런 어떤 과제에는 약간 고난도의 문제를 넣어놨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제대로 풀었으면은 그래도 유형에서 당황하는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이것도 자료 해석에서는 아이들이 보통 문제가 없었더라고요. 역시나 선지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이라서 OX식으로 강화하는 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난도는 아니었어요. 선생님 전문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높지 않았지만요. 유형적으로 다 수능 유형이었던 거죠. 자, 이거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상가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수업하다가 그냥 누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쭉 수업이 전개됩니다. 예, 갑자기 뭐 생각나는 거 막 말합니다. 예, 그런 식인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머릿속에 필기를 했거든요. 필기 잘해요, 애들. 근데 필기만 돼 있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구조화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문제에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 수업이 필요한 이유인데 일단은 지금 이제 유형을 좀 보시면은 유형적으로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계약설이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은 얘네 교육 과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훨씬 더 심한 윤리와 사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또 안타까웠던 게 선생님이 이 파트에서 시간을 엄청 잡아먹었어요. 이게 되게 설명할 게 많거든요. 거의 무슨 수능 윤사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문제 너무 쉬웠거든요. 예, 좀 허탈했죠. 요거는. 그래도 아이들이 다행히도 맞췄으니까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완벽히 수능형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런 유형을 갖다가 내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능 과목으로 통합사회가 확정이 되면서 모든 학교들의 출제 경향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 예시 문항에서 이런 벤 다이어그램 문제 같은 형태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제가 지금도 연습할 때, 이 과제 낼 때 많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보니까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유형적으로 익숙해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일단은 예, 마지막이 여기가 또 사실 문제였어요. 여기는 문제 두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수업을 잘 안 했습니다. 10분 만에 막 밑줄 쳐 밑줄 쳐 밑줄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요. 30분 동안 이 단원을 수업한 반이 있었고 그냥 읽고 넘어간 반이 있는데 저랑 같이 수업을 한다고 했어도 그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출제자가 포인트를 찝어주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예, 그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굉장히 좀 자세하게 다뤘던 것 같아요. 일부러 학교에서 뭐 10분만 하고 들어왔어요. 진도 끝났대요. 그래갖고 이거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원래 되게 이게 2장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1시간 반 정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문제에 접근을 못하니까요. 난이도가 낮은 단원이에요. 낮은 단원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좀 틀린 경우가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왜 다른 단원보다 아이들이 좀 빡세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막판에 시험 전날까지 진도로 나간 파트입니다. 예, 어렵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예, 근데 이 파트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 경제에서 1단원 들어갔거든요. 경제 나머지가 이제 다 시험범인데 거기가 애들이 좀 어렵게 느끼죠. 예, 사실은 윤리보다 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 나간 거고 나머지가 다 시험범입니다. 어우, 너무 많죠. 지금. 예. 근데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고 계시는 필기 있죠. 제가 다 받았어요.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지금 제대로 수업을 안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어려운 파트거든요. 기회비용 계산하는 파트입니다. 예시 문항을 갖다가 만들어서 프린트로 주고 그 다음에 진도는 굉장히 빠르게 필기로 그냥 끝냈더라고요. 근데 예시 문항이 어려워요. 선생님의 수업 내용으로 풀 수는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문제를 풀어주지 않은 것 같아요. 애들 프린트에 필기 잘하는 아이들일 거 아니에요? 프린트에 체크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저는 수업할 때 그것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못 풀어요, 아예. 근데 익숙해지면은 문제 유형이 많지 않아서 실제로 윤리 파트에 비하면 훨씬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2단원을 모르면 4단원을 못 해요. 예,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출제했냐면 옛날에는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2년 전, 그러니까 진짜 영상으로 수업했어요. 그냥 애들 보고 동영상 주고 들으라 그랬습니다.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본인 전공 파트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예시 문항 준 거 보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파트죠. 실제 요번에도 그렇게 예상되는 게 아이들 필기랑 프린트를 받았거든요. 여기 하다가 갑자기 여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쪽이 자기 전문 파트가 들어있는 파트예요. 철학이랑 사상가가 살짝 들어가 있는 파트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 하다 말고 갑자기 애들 프린트를 보니까 여기라고 있더라고요.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예상할 수 있는 게 여기는 지금 선생님 전공 파트가 여기에서 일부분밖에 없고 다 비전공 파트입니다. 다 전공이 아니에요. 다 질이고 여기 다 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갖다가 약간 좀 진도를 밑줄 치면서 그냥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관련된 사상가를 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지리는 아이들이 암기를 많이 하면은 무조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시간을 갖다가 또 많이 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를 갖다 수업하기 싫은지 또 영상을 줄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2단원과 4단원을. 그러면 영상 주고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누가 봐요? 안 봐요. 예, 그럼 제가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럼 당연히 공부를 하지 않는 애들 그리고 관리를 받지 않는 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거는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반복적으로 시키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오히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파트예요. 왜냐하면 보통 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문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여기서 누가 나올지 뻔히 예상이 되는데 그 파트를 갖다가 물고 늘어지면은 진짜 어렵거든요. 거기가 또 아이들한테는 또 이번에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분석을 좀 해드리면은 그렇게 돼요. 오히려 경제는 반복시킬 겁니다. 제일 먼저 여기 나갈 거예요. 그냥 저는 선생님 진도가 여기 나가도 여기 나갈 겁니다. 여기는 미리 시켜가지고 계속 누적해서 문제를 풀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질문하면은 제가 말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 같은 거 다 찍어서 다 보내줍니다. 이거는 질문하면. 자, 그렇게 관리가 되면은 별로 어려운 게 없을 것 같고요. 자, 뭐 이 얘기는 뭐 맨날 쓰는 얘기인데 안 할 거예요. 굳이 제가 지금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예, 뭐 이런 뭐 성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다른 학원들도 있고 하지만 통사 같은 경우에는 단대소가 저밖에 없죠. 사실은 제가 제일 오래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더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아 그냥 믿고 가야 되겠다. 예, 이런 느낌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감이 큰 건 또 사실입니다. 오히려 경쟁자가 없어. 이런 데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머니들이 선택하실 때 다른 경쟁자가 있다고 해도 선택할 수 있게 수업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예, 그게 가장 부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또 알 거예요. 저는 뭐 잠을 안 자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차가 없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오전 수업이 있었는데 그 전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근데 오전 수업을 이제 살짝 뺐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수업의 그 파워가 달라져요. 에너지가 다릅니다. 예. 아마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제가 좀 더 집착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잠을 못 자면 이제 집착을 제가 못해요. 제 집착이 심하거든요.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걸 못했어요, 이번에 좀. 그래서 그게 지금 제 스스로가 엄청 반성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잔소리할 걸. 조금 더 집착을 할 걸. 요번에 아마 좀 마지막이니까 어차피 이거 끝나면 안 보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생각. 집착을 할 겁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지금은 역전의 기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 전문 파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역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드리고 더 이상 뭐 맨날 반복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를 말씀드렸으니까 관리보다는 이제 이렇게 지금 아이들한테 필기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 줘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무지성으로 막 썼거든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제가 수업 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쓴 거 보면은 어떤 애들은 뭐라고 썼니? 그러면 뭐 몰라요. 그냥 기특한 거예요, 그냥. 수업 시간에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쓰는 게 공부한 거라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저는 수업 시간에는 필기를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아이들은 써야 만족을 느끼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교과서랑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서 빈칸을 학습을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 비전공 파트에서는 교과서 자료가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교과서 빈칸이 좀 이쁘지 않나요? 좀 예, 다른 빈칸이랑 비교하시면 아마 차원이 다를 겁니다. 편집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색깔 넣어야 돼요. 색깔 넣어야 되고 여기 막 써 있어요. 뭐 첨삭도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 자습서가 아니라도 빈칸을 추론하면서 채워나갈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맡기는 게 아니라서. 자, 그리고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복습은 계속 할 건데 출제 경향이 좀 바뀌어서 원래는 단대수고 기출문제를 제가 풀었거든요. 기출문제 안 풀 거예요. 전 이제부터는 어려운 거 풀 거예요. 그냥.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예전과 출제된 동일하지만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자,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매일매일 질답하고 이런 시스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그냥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열심히 하실 수 있게 예, 이 과목엔 좀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좀 많이 평소 설명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많이 좀 다운돼 보이죠, 그렇죠? 그 비가 와서 그래요, 비가. 그러니까 다 젖어 있어요, 그냥 이게 무거워요 지금. 그래서 그렇지 제가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맞아요. 많이 어렵습니다. 예, 맞아요. 예, 예전에도 있었는데 예전 문제보다 난이도가 높았죠. 왜냐면 벤 다이어그램 문제가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없었던 거고 추가된 부분이에요. 또 예전에는 그래서 기출 문제가 그거에 대한 내용의 기출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 게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교육 과정 바뀌면서. 그래서 저는 아예 다른 학교 기출 문제 있잖아요. 예, 그런 것 중에 단대소고가 지금 이제 볼 범위 있잖아요. 그거를 단대부고 애들이 봤거든요. 이미 걔네랑 반대로 진도로 나갔는데 걔네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처음 봤거든요. 그것도 줄 거예요. 윤리 파트는. 근데 윤리 파트는 단대소고가 더 어렵긴 해요. 예, 경제 파트는 걔네 거 중에서 풀만한 거 있잖아요. 그 선별해서 제가 이제 풀어줄 겁니다. 아마 머리 좀 아플 거예요. 예, 네. 여기구나. 와, 네, 네. 정리는 해주죠. 근데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을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파트는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파트는 그런 반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안 되죠.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